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차를 바꿨는데요. 기존에 제가 모하비를 샀었잖아요. 끝내주는 차량으로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서 뭐 사는지 하도 물어봐가지고. 오, 후방 센서 잘 들리고 전방 센서 없고요. 기어 변속도 되게 잘 돼. 차를 여러 번 바꾸는 행위는 취득세도 들어가고 차량의 감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한 번 구매했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는 타줘야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1년에 2번 정도 차량을 바꾸고 있고요. 2번의 차량을 다 바꾸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큰 손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업자니까요. 중고차를 잘 사오기도 사오지만 판매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 바꾸고 있더라도 크게 손해가 안 보는 건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있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래서 네가 뭔 차를 샀는데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실내부터 볼까요? 자, 우선 기아 차량입니다. 180에 80kg인 남자가 쩍버를 할 수 있고 스마트키 있고요. 현위치가 써있는 거 보니까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겠죠. 후진기어 딱 해보면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는데 썬루프까지 있어요. 기어 노브가 좀 많이 해지긴 했는데 뭐 이건 중고차니까 인정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치사하지만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달려있다. 아, 맞다, 전동 시트도 있어요 운전석에. 근데 또 보조석에는 없어. 여보 미안. 이쯤 되면 어떤 차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 차량의 이름은 좀 여러 가지인데요.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스포티지라고 부르고 부산에서는 서퍼티지라고 하더라고요. 2011년식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등급은 TL, TLX 그리고 리미티드가 있는데, 리미티드가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에요. 구형틱하긴 하지만 정말 가볍게 타기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을 제가 구매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 모하비를 구매해 가시는 분께서 이 차량을 가지고 계셨고, 이 차량이 판매가 되어야 제 모하비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이 되신다고 해서, 그럼 고객님 이 차량 얼마 받고 싶으신데요?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500을 받고 싶어 하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고객님이 차량을 아무리 500에 팔려고 해도 420에서 430을 넘지 못하는 견적을 계속 받으셔가지고 저는 뭐 계속 기다렸죠. 근데 이제 며칠 기다리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차량을 내일 팔고서 내 모하비를 구매하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견적을 420만원 냈었거든요. 근데 고객님 그럼 이 차량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430만원에 아산까지 내려가서 차량을 판매하신다는 걸, 아 그럼 제가 430에 사겠습니다 해서 제가 모하비를 팔고 이 차량을 430에 사왔는데요. 제가 처음 저 스포티지의 옵션을 보여드릴 때 파노라마 썬루프 있었고 스마트키 있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럼 키로수 상관없이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가는 차 중에 한 대고요. 보통 수출 나가는 금액이 400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에도 400 전후였고요. 2년 전에도 400 전후였기 때문에 앞으로 24년도, 25년도 언제든지 저 차량을 수출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400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얼마에 사왔다? 430만원에 사왔다. 제가 구매하고 나서 어저께 서울 경복궁 갔다가 광장시장 갔다가 명동 갔다가 그리고 집인 군포까지 막 주행을 해봤을 때 주행 질감 정말 괜찮았고, 확실히 기아차들의 핸들도 가볍고 미션도 약간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정말 편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제 말만 듣다 보면 나도 한 대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차량을 400만원대에 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너는 400만원대에 구해서 잘 타고 다니는데 왜 소비자는 못 사?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중고차 매물로 알아보시려면 차대금만 500 중반에서 600까지는 보셔야 그나마 괜찮은 차량을 고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저 전산을 보니까 지금 한 17만 킬로대 매물들이 평균 500 후반에서 600 초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상품화해서 판매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타고 다닐 게 없기도 할 뿐더러 이 차량이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고치기에는 수지가 안 맞는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 제가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편하게 탈 SUV가 필요했는데 감가도 없고 옵션도 많고 제가 굳이 판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많이는 말고 25년 1월 1일까지는 타지 않을까. 솔직히 제가 모하비를 팔고 나서 타고 싶었던 차량들이 미니쿠퍼 3세대나 아니면 아예 BMW 1시리즈, 뭐 3시리즈, 5시리즈, 벤츠 뭐 CLA 약간 예쁘게 튜닝되어 있는 거, 아니면 그랜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대차 조건으로 굉장히 제가 선호할 만한 차량이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타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래된 중고차의 문제점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매번 저렴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 감수하고 이 차량을 운행하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하비 차량을 판매할 때 제가 모하비 차량은 잘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 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았고요. 사고 유무만 확인한 채 그냥 돈을 들이고 가지고 온 차량인데, 차를 한 5분도 안 본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부분들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수출이 나가는 차량이어서 430 맞춰드리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깎아줄 이유는 없었다. 자, 뒤에 제일 먼저 보여드리자면 막 짐을 실어가지고 몰딩이 까져있고 썬팅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가능하니까 돈으로. 근데 이쪽에 뒤에 테일램프를 보면은 여기가 깨져서 3M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이 테일램프가 깨지면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실 때에는 아, 나 안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돈으로 갈아도 되고 뭐 구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쪽에 루프렉을 보시면 루프렉이 굉장히 많이 해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괜찮아요. 중고차잖아요. 저게 좀 까져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보기 싫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에 외판을 보면 펜다랑 문은 색깔이 똑같은데 뒷문짝 색깔이 진짜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를 저희가 흔히 바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저 부분이 좀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사이드미러에 긁힌 자국이 많아서 붓펜으로 여기 덕지덕지 해놓으셨는데 이것조차 저는 괜찮습니다. 금액도 저렴했고 제가 타고 다니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고, 이 몰딩도 많이 까져 있는데 이 몰딩 통으로 팔거든요. 한 제가 알기로는 6,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 싫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할 수 있고, 라이트를 보면 이쪽만 이렇게 바랬어요. 바랬는데 라이트 복원이 되거든요. 한 짝당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저도 그냥 무시하고 탈 계획이고요. 엠블럼도 이렇게 까져 있습니다. 엠블럼 뭐 2, 3만원이면 해결이 되니까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고, 타이어는 앞뒤가 다 컨티넨탈인데 앞에 타이어는 거의 한 50% 정도 남아있고 뒤에는 또 새 거였습니다. 이거는 제 그냥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도 보시면 문짝의 도색 색깔이 살짝 안 맞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흰색 차들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질 거면 저는 새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야무지게 조금 탈 생각이 있고요. 컴포트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키를 소지한 채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입출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정말 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실내에서도 문제점이 여기저기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핸들 까짐이나 기어 노브 까짐은 문제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복원이 되고 이것도 그냥 빼가지고 이 노브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썬루프 버튼을 이렇게 딸깍 열었을 때 이 버튼이 뭔가 되게 이상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건 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꾸역꾸역 작동이 돼요. 만약에 제가 중고차를 판매했을 때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겼으면 고객님한테 바로 전화가 왔겠죠. 수리비가 얼마인지도 가늠이 안 되고 업체 잘못 만났다가는 뭐 썬루프 뭐 요거 통으로 교체해야 된다, 뭐 2, 30만원 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품 중에 하나라서 오히려 제가 타고 다니는 게 속 편할 수 있다.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요 부분만 수리한다면은 뭐 6만원, 7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한데 제가 실컷 타다가 수출 보낸다고 해도 저런 부분에서는 감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탈 수 있으면 탈 수 있는 만큼 쭉 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행 키로수가 15만이어가지고 엔진 오일만 딱 갈아준 다음에 타면 되는데 이 차량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200만원대 중고차도 타봤고 300만원대 중고차도 타봤고 지금 거의 400에서 500대 중고차도 타보는 거잖아요. 사고가 많던 누유가 조금씩 있던 주행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다면 저는 수리를 좀 안 하고 타는 걸 더 추천드리거든요. 그 누유를 수리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 차량이 정이 들어가지고 막 30만까지 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고쳐야겠지만 제 기준 안에서 2년에서 3년 정도만 버텨주면 저는 본전 뽑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의 누유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나도 검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엔진 오일을 보충해서 탔으면 탔지 절대로 목돈 들여가지고 크게 수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어디 멀리 이동하거나 장기간 여행을 가기 전에는 전체적인 점검을 받고 나가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조금 편하게 그냥 탈 차량에 완벽을 추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 마인드를 다 따라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승차감이 죽여요. 제가 모하비 타다가 다른 SUV를 타니까 확실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차주분이 LED로 바꿔놨거든요. 이건 좀 눈부시더라고요. 승용차를 타면 확실히 승차감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SUV를 타기 때문에 약간 시야가 높아서 도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스포티지는 뭔가 차량도 경쾌하게 잘 나가고 외관에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내에 타 있는 나는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뿐더러 미션 충격도 없고 약간 명차 스멜이 나요. 제가 200만원대 라세티 프리미어를 탈 때보다 만족도가 훨씬 좋거든요. 이건 진짜 타봐야 알아요. 타봐야. 저는 현대보다 기아가 디자인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 기아보다 쉐보레가 승차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어떤 차를 타도 감가 적고 그냥 소모품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가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다니는 수많은 차들 중에 이것만큼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이 있냐 이거예요. 물론 저도 뭐 몇천만원 써가지고 좋은 차
자동차 타면 BMW, 벤츠 다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안 타냐? 아직 제가 원하는 집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집 먼저 해결을 하고 좋은 차를 타도록 할게요. 와이프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제 자식을 위한 제 마음가짐이랄까?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다면 저는 무조건 지금 좋은 차 타고 있었을 거예요. 왜 형들이 결혼하기 전에 엄청 많이 놀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사람은 뭐니 해도 스트레스 안 받고 뱃속 편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부를 써서 약간의 인생의 긴장감을 줘가지고 더 열심히 사는 방향도 있지만 좀 이렇게 마음 편한 차량을 타면서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모하비를 탈 때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하비가 이제 3000cc 디젤이었기 때문에 엑셀을 이렇게 밟으면 정말 차가 튀어나가듯이 잘 나갔거든요. 그리고 고속에서 속도를 올렸을 때에도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주는 맛이 있는데 이 차량은 2000cc 디젤이기 때문에 속도감이나 그런 경쾌한 맛은 없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솔직히 2000cc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cc가 높으면 높을수록 드라이빙 하는데 좋은 만족감을 줄 수 있어도 자동차세라든지 뭐 유지면에서 봤을 때에는 2000cc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출퇴근이 왕복 40km인데요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 차량을 골라도 다년간 디젤 차량들을 타면서 망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시내 주행만 타는데 디젤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탔으면 분명 문제가 생기긴 생겼을 건데 저는 정속으로 주행하는 구간이 꼭 있고 급출발이랑 뭐 급정거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차량을 잘 안 망가뜨리거든요. 차는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 주행 습관과 주행을 하는 환경에 맞춰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다, 모르시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세차장에 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워시필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굉장히 좋아하는 게 원터치 세차가 가능해가지고 폼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우선 저는 구형 차량 같은 경우는 외부 세차를 잘 안 합니다. 외부를 세차를 해도 도장면 색깔 차이도 심하고 뭐 루프에 이렇게 까진 것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외관 세차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막 그게 막 차가 엄청 깨끗해 보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은 실내만 세차를 할 거고요. 집에 대충 굴러다니는 차량용 실내 클리너 하나 가지고 왔고 항상 차량을 닦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걸레랑 실내 먼지를 털 수 있는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실내 세차를 하고 마무리를 질 건데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여기 아지트에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이거 맛있습니다. 카드를 그림과 같이 삽입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에어건으로 쏘긴 쏠 건데 쏘기 전에 먼지를 한번 털어내면 확실하게 더 잘 털리거든요. 아이랑 와이프가 같이 탈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실내를 신경 쓰는 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비싼 차를 탈 때는 외관을 더 신경 쓴 것 같기도 한데 애초에 저는 차량을 좀 더럽게 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세차를 한번 해볼게요. 와이프가 보면 이 차 안 탈 것 같아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죽겠다. 제가 세차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차는 돈 주고 맡기자, 두 번째는 세차장은 창업하지 말자. 생각해보니까 트렁크를 안 했네. 패스하겠습니다. 그래도 실내는 조금 간단해요. 실내는 사실 그냥 뿌리고 닦으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 커버는 제가 주문해 놨거든요. 여기 막 핸들 많이 까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핸들 커버로 다 커버가 되니까 문제 없지요. 닦으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대충 한 번만 닦았는데도 새채가 돼가고 있다.
우선 카센터에 들려서 사장님한테 좀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냉각수도 간지 얼마 안 됐고 엔진 오일이 조금씩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보충을 해주셨는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하니까 그냥 가요 하셔가지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단골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큰 수리할 때는 업체를 조금 비교해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정비사들이 100% 모든 걸 다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치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비용이 조금 클 수 있는 차량 정비에서는 조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HUD가 있었는데 HUD가 없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옵션은 다다익선이라서 우선 쿠팡에서 HUD를 친 다음에 그냥 제일 많이 팔린 29,000원짜리를 구매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뭐 한문철 씨가 광고하는 10몇만 원짜리도 뭐 있는데 전 그런 건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HUD는 3만원 선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핸드폰 연동도 되는데 저는 핸드폰 연동하는 거 귀찮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랑 똑같긴 한데 그냥 요거 까가지고 둔 다음에 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OBD 단자 선이 있고 GPS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USB를 꽂아서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안 씁니다. OBD 단자가 항상 공란이기 때문에 OBD 단자를 쓸 거고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선 풀어서 여기 보시면 보통 차들은 요 캡을 이렇게 열면 여기에 단자가 있는데 스포티지는 여기 아래 부분에 있더라고요. 이 선을 아래다 꽂아가지고 요렇게 선 정리를 해서 저거랑 연결하면 속도가 측정이 됩니다. 선 정리 같은 경우는 이거 몰딩 뜯고 옆에 커버 뜯고 A필러 뜯어낸 다음에 이 선을 어느 정도 맞춰서 저기다 돌돌돌 말아서 가져다 놓고 역순으로 조립하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기어봉에 불 안 들어오는 거랑 썬루프 버튼이 조금 헐겁다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는 봤어요.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수리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타요. 고개 끄덕이고 바로 나왔습니다. 뭐 고친다고 이 차량이 뭐 확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